네, 슈스타에서 또 새로운 분과 재밌는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입니다. 이름 김남길, 직업 우주 최강 배우. 제가 수다 참 좋아하는데요. 슈가 씨도 한 수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만큼이나 잘 통할 것 같은데 저랑 수다 떨어볼래요? 김남길 씨 모시겠습니다. 아, 선배님. 선물 식사 볼 때 술 먹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술 잘 못하는데 아, 네네. 오시는 분들하고 다 오, 네네네. 오, 좋은 위스키네요. 그래서 저는 술 못하는 대신에 저는 이제 이걸로 아우, 근데 탄산수인가요? 탄산수 탄산수 마시면서 수다 떨면 됩니다. 아, 네. 이제 김남길 선배님 이제 사실 진영가의 신부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는데 사실 이 그림은 조금 좀 생경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한 달 전이죠, 거의? 그 정도 됐죠. 시사회 때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저도 나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색함이 없으려고 이렇게 점을 또 찾아오려고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렇게 흔쾌히 또 와주셔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사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더 잘 챙겨주고 왜냐면 나도 얘기도 많이 듣고 네. 시상식에서도 그때 한 번 네. 봤었어요. 뭐 이거 술은 아니지만 일단 짠 하고 와 아이고 아니 진영이랑 굉장히 좀 친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사실 저거를 사고 혹시 그래도 초대도 응해주고 또 여기도 초대해줘서 뭐 다른 거 좋아할 만한 거 선물을 좀 사갈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해서 진한테 연락을 했더니 왜? 아니 뭐 좋아해? 슈가 했더니 아 일단 농구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니 그건 나도 알아. 그거 말고 선물을 사가려고 물어보는 거잖아. 진아 그랬더니 사실 솔직히 저도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아이씨 도움이 안 된다고. 자 우리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 식사를 하셨나요? 안 하셨죠? 아니 와서 먹으려고. 네 그래가지고 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원조 스테이크하우스 아웃백에서 인상이 없던 스케일의 스테이크. 원래 매장에서는 이걸 돌을 막 엄청 달궈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이드 메뉴로 매콤한 빠삐오뜨라고 이거 이거 빵 중요하죠. 그다음 네, 드셔보세요. 드셔보시죠. 저는 고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스테이크는 다르네. 육즙이랑 풍미가 어마어마하네요. 맛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아 고기 좋은 거 쓰네. 이거 빠삐오트 요거가 되게 이거랑 궁합이 되게 좋대요. 이걸 뭐 빠삐오트. 잘하네. 맛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남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제작진이 이제 선배님이랑 사연 인터뷰하고 약간 좋은 인생 강의를 들은 기분이라고. 아니 인생 강의까지는 아닌데 또 그렇게 좋게 들어주셔서 그렇고 질문이 워낙 좋았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럴 때 인터뷰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줬고 관심이 있어서 인터뷰를 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편한 인생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첫 번째가 배우가 된 일이라고 하셨다고요? 배우가 되는 일이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직업으로 삼아서 뭐 좋든 싫든 잘 되든 못 되든 그걸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가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럼 배우라는 꿈을 가진 게 몇 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에너지를 관객들이 그냥 직접 받고 피드백이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되게 벅찼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관객들로 연기를 하는 걸 보다가 내가 저 위에서 그 피드백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막연하게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원래는 무대 예술을 좀 먼저 하다가 그 같이 공연했던 선배님이 큰 곳에서 조금 해봐라라고 해서 원서를 다 넣어놓고 났어요. 그때 있을 때구나. 그때 이제 MBC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방송 연기 시작하죠. MB 맞아요. 그 예전에는 공채 출신이어야지 방송에 뭐 나갈 수. 맞아요. 그때는 이제 매니저먼트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니까 MBC 공채 31기입니다. MBC 31기 막내. 근데 공채 합격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계셨다고. 어떤 교통사고가?
공채가 되면 한 6주 정도를 교육을 받아요. 합숙 같은 거라. 합숙까지는 아닌데 여러 가지 이 에튜튜드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사람의 맞아. 미디어에 대한 방식이라고. 그런 것들 그런 걸 하고 이제 동기들을 데려다주고 가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좀 났어요. 차를 내가 몰고 가는 차가 다른 차에 받쳐가지고 아이고 교통사고가 좀 심하게 나서 6개월 정도 이제 병원을 입원을 6개월. 입원을 6개월 정도 해서 그때는 휠체어 타고 다닐 때. 와, 그러면 뭐 여러 군데 다치신 거네요, 6개월이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도 대사를 잘 못 외우는 게 그때의 휴증이잖아. 휴증이 그냥 단순하게 다들 한 3, 4개월 간다는데 나는 한 30년 가는 거. 저도 교통사고 얼핏 나가서 저 어릴 때? 네. 저 20살 때 나가서 수련했는데 저도 그래서 가사를 잘 못 외워요. 이거 공통점이 있는데? 프롬프트가 없으면 막 심장이 떨리고 나도 그랬는데.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후유증인가 봐, 트라우마인가 봐. 여러분들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휴유증이 한 3, 40년 가요. 저 지금 10년째 후유증이 시달리고 있는데 아직 20년 남았네. 근데 재활 끝내고 무명 시절이 길었다고.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이제 동기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계속 한 6개월 정도 이제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좀 힘들었는데 그게 너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 게 그때 당시에는 MBC 공채가 되면 다 이제 스타덤에 오른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 김치 30일기, MC 30일 됐어. 나는 이제 데뷔해서 일만 하면 돼 하는 상황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게 좀 그때 당시에 내가 좀 건방져질 수도 있고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간절함이들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현장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나한테 조금 더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그 후배들만은 그 이야기 하거든요. 처음부터 잘 되고 싶지. 누가 안 그러고 싶겠냐. 나도 무명이 있고 싶지 않고 돈도 벌고 싶고 다 그런데 제일 경계하라는 말 많이 해요. 처음부터 잘 됐을 때 이제부터는 너 전 작가의 비교밖에 안 될 거라고. 근데 나 이 얘기를 공감을 하고 이제 본 게 뭐냐면 그때 슈츠타에서 얘기할 때 뭐가 하나 잘 돼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거가 조금 잘 안 돼서 좀 시무룩했다가 또 잘 되고 그런 얘기를 해서 가수들도 배우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 뭐 노모 드림 때도 그랬고 상담도 좀 됐다고 막 콧구멍 좀 터졌다가 그러니까 개인적도 잘안 나한테 이게 우리 이게 있었어. 초반에는 그거를 버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전 작가의 싸움. 히트곡이 딱 나왔어? 그러면 모든 기준이 얘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수치며 뭐 판매량이며. 맞아. 내가 가수들을 예전에도 되게 부러워했었던 게 뭐냐면 배우들은 어쨌든 세팅되어 있는 거 안에서 설정을 잡아놓고 그렇게 연기를 하고 뭐 한 다음에 그걸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편집을 하기도 하고 완성된 것들을 갖고 보여주는데 어쨌든 음원에 대해서 음반을 만들고 곡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곡 작업을 갖고 소개를 하고 공연 위에서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것들은 계속 그게 생방으로 나가니까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그런 걸 따라가 보려고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어때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준비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고. 그냥 시나리오나 대본 안에서 그냥 이야기가 일단은 되게 재밌어야 되고 그 이야기가 재밌고 나면 가장 기본적인 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한 만큼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은 스크린이 이렇게 직접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찾아서 봐야 돼. 네. 아니면 OTT에 들어가서 본다든지. 제가 듣기로는 텀이 좀 길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찍어놨던 게 그렇죠. 편성이 안 걸려고. 맞아. 2, 3년 뒤에 갈 수. 맞아요. 그 시대상이라는 것도 있고. 맞아. 그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맞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내 의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작품을 그래서 원래는 고를 때 만들어지는 과정의 기간하고 이 작품이 완성이 돼서 오픈될 때의 시기 그리고 그러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데이터적인 걸로 분석을 했었으면 요즘은 그 데이터적인 걸 분석이 안 돼요. 사람들이 흐름도 되게 빠르고 속도도 빨라서 의식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천차만별로 많이 바뀌어서 그냥 예상을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도 거진 다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들면 거진 실패를 많이 하니까 그냥 사람에 대해서만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대가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베이스적인 감성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성향, 정서적인 것들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어 가게 되죠. 그 주연에 대한 그 압박감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 중압감이라는 게. 주인공이라는 롤은 그 작품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고
명칭적으로 조연이라고 하면 그걸 끌고 가는데 주연들을 조금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주연이라고 하면 그런 중압감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역할을 생각을 했으면 지금은 주연은 조연들이 조금 더 연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주연이고 그냥 어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주연은 큰 사람이고 조연이기 때문에 되게 보잘것없거나 그 정도의 롤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연, 조연이라고 해서 그게 사람이 크고 작은 건 아니고 근데 왜냐면 주연만 있다고 해서 작품이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조연들만 있으면 작품이 완성이 되거든요. 조연했던 친구들은 밸런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배우라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배우들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수는 그냥 생방이거든요, 무조건. 물론 뭐 녹화를 뜨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생방으로. 거의 생방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미스를 안 나게 하려고 좀 많이 준비를 하는 편. 그러니까 준비의 연습 기간이 엄청난 거예요, 가수들은. 배우들은 찍은 거를 본 다음에 조금 뭐가 안 맞으면 그거를 몇 번, 몇 테이크씩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현장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라이브함이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연습생의 기간이 왜 긴지 몰랐고 필요한 기간이 딱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 깡 키우는 작업을 좀 많이 해요. 키우는 작업은 어떤?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 어떤 상황이든. 어릴 적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긴장되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특히 무대에 서는 거는 긴장해요. 근데 우리는 차라리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하는 것들은 하겠는데 그런데 올라가면 우왕좌왕 먹고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러면 그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도 잘 못 읽고 아니면 얼굴이 진짜 하얘져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네. 좀 가사가 좀 아리까리해. 가사가 아리까리. 게스트로 갔는데 이거 뭐 발매하고 뭐 한참 뒤에 보통 그런 콘서트 게스트를 서니까 싸이언 콘서트 이런 데 게스트를 서면 물을 마셔야 돼서 그런지 풀보트가 없더라고요. 현장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외워오긴 했는데 제가 징크스처럼 그게 없으면 약간 좀 그래 마음이. 예전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는데 그때는 진짜 떨리더라고. 내 무대 아닌데 프롬프트는 없지. 근데 여기서 내가 실수를 한다면 그 형 분명히 다 찍고 DVD 내고 할 건데 아 큰일 났다. 내가 올라가서 연습하고 올라왔어. 근데 그게 프롬포트가 나도 사실은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를 부르는데 프롬포트를 띄워주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난 되게 그 심리적으로 압박이 맞아요. 다른 가수들 공연을 가요? 저는 자주 보러 가요. 그런데 가면은 그냥 진짜로 문화생활을 하러 가요? 아니면 다른 가수들은 이렇게 공연하는구나,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구나라고 배울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러 가요? 예전에는 즐기러 갔었죠. 어릴 적에는. 약간 MC가 바뀐 것 같아. 그렇게 생각 안 갑자기 드는데 생각이?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었던 게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근데 요즘은 가면 이제 즐기지는 못하고 분석을 하죠. 이제 다시 이제 호스트가 또 질문을 좀 다시 또 드려야 되는데 영화 해석과 무대한 찍으면서 연기 배우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맞아. 어떤 식으로? 뭐 해적할 때가 조금 물음에 대한 내 인생의 질문이 많았었던 시기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려준 게 무례한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해적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업계 사람들이 야 이거는 김남길이랑 똑같네. 그냥 김남길한테 주면 되네. 이거 김남길이야 라고 할 정도로 나하고 되게 흡사하게 많이 닮아있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나도 야 이건 정말 가서 놀고 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현장에 갔는데 모든 스태프들이랑 같이 촬영하는 배우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게 물론 우리가 연기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기는 한데 그게 일을 하는 거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연기를 하는지 보자라는 시험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촬영을 많이 하니까 숙소를 들어가면 뭐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랑 같이 술도 한잔하고 오늘 촬영이 어땠고 그런 걸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숙소에서 나오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진짜로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 나이에 엄마가 보고 싶다. 나 집에 갈까? 그냥 죄송한데